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 저녁 여러 언론사에서는 일제인 나문희님이 주말 인터뷰에 나와 임영님의 찐팬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주었는데요. 특히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프고 허전했던 마음을 임영님 노래로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콘서트에서 입덕하게 된 나문희님의 이야기가 꼭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팬들은 물론 연예인의 연예인, 스타들의 스타가 된 히어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나문희님은 임영님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래알갱이로 영화가 승승장구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내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영화 소풍은 오늘로 개봉 13일차가 되었는데요. 특히 어제 18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24만 8,736명을 기록하며 최초 목표로 정했던 25만 명 관객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적 매출액도 22억 5천만 원을 돌파했네요. 이는 정말 이례적인 흥행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영화의 주제의식은 물론 영화 삽입곡 모래알갱이, 그리고 나문희, 김용님 등 원로 배우의 케미가 큰 시너지를 내주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이번 소풍의 경우는 입장권 할인을 받아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손익분기점은 25만 명에서 약 3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조만간 30만 관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영화배우는 물론 감독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과 임영님에 대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 힘을 제대로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장기 상영의 가능성도 높아진 가운데 소풍의 화제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뉴스 인터뷰 소식을 포함해 임영님의 가창력 비밀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칼럼 소개해드리고, 그 밖에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튜브 차트 소식입니다.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집계된 유튜브 음악 및 차트 통계에 따르면 임영님의 모래알갱이와 두오다이는 변함없이 차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간 차트에서는 모래알갱이가 37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라서 지난주와 동일한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주간 조회수는 41만 9,178회로 오히려 지난주에 비해서 더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네요. 또한 두오다이 역시 19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며 35만 7,357회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간 차트에서는 모래알갱이의 힘이 더욱더 강력했는데요. 12일에는 무려 3위까지 급상승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돌들의 신곡 앨범 러쉬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영님은 인기 아티스트에서도 지난주에 비해 한 계단 다시 오르며 8위에 랭크되었는데요. 이로써 2주 연속 상승하는 역주행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주간 조회수 총 435만 9,261회를 기록했고 211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임영님의 가창력에 대한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기사에서는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가 화장이라면 목소리를 보다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기 위한 기술이 발성이라고 전하면서, 발성이 잘 되는 가수는 소리가 편하고 고음도 안정적으로 부르면서 어떠한 노래에서도 무리수를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서 별도의 발성 트레이닝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떠한 기교도 구사하지 않고 오로지 진성으로 노래하는 가수라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임영님이야말로 모든 발성을 고루 갖춘 교과서 같은 아티스트며 발성이 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해주었네요. 마치 화장에 비유한다면 쌩얼도 정말 예쁜 사람이 화장법도 놀라울 정도로 완벽해서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임영님의 노래는 듣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막상 노래를 해보면 결코 제대로 부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는 발성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요소 표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 보컬 트레이너는 임영님에 대해서 온갖 발성 테크닉이 총망라되었다면서 발성의 교과서와도 같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일반적인 가수들에게 들을 수 있는 2D 타입의 소리 구사가 아니라 3D로 표현됐다고 평가하며, 마치 벽에 붙어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2D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소리가 앞과 뒤, 위, 아래 전 방향에서 나오는 것 같은 서라운드 느낌으로 다채롭게 소리 연출을 하는 면모가 대단하다고 전하면서,
이는 발성에 대한 심도 높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스킬과 감성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보컬 트레이너분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쓸쓸하고 공허한 느낌을 잘 살린 톤으로 가성 처리가 무척이나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노래에 몰입이 잘 되며 과하지도 않으면서 정확한 발음과 바이브레이션이 노래에 집중하게 만드는 데 큰 몫을 한다면서 끝처리 등 어느 것 하나 튀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절제된 창법이 임영님의 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본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들었는데도 또다시 듣고 싶게 만드는 임영님의 노래는 이처럼 보컬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와 함께 수많은 대중들이 함께 공감하는 가요계의 명곡 범주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고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JTBC 나문희님 인터뷰 소식입니다. 소풍 영화의 주연 배우 나문희님이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물론 임영님에 대한 특별한 감회도 전해주었죠. 먼저 인터뷰의 시작은 호박고구마로 시작되었는데요. 나문희 선생님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말이 있다면서 호박고구마의 인기를 실감하냐는 질문에 11살짜리 손주 이야기도 했는데 아이들에게 줄 사인을 해달라고 12장을 가져와서 요청을 했다고 하죠. 엄마는 옆에서 할머니 힘드시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며 11장 사인을 너끈히 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도 여전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이 특별했는데요. 이렇게 호박고구마로 인터뷰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호박고구마를 외쳤던 임영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호박고구마는 나문희님의 트레이드마크 대사처럼 전해졌는데 임영님도 합정역에서 군 고구마를 팔 때 이 호박고구마를 이용했었죠. 편말에 황금색 노란 호박고구마라고 적어서 판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나문희님의 방송을 보고 이렇게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박고구마의 인연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계속 이어졌는데요. 콘서트에서도 임영님은 여러 차례 호박고구마를 외치며 팬들에게 웃음을 주었는데 이렇게 나문희님이 일산에 사는 호박고구마로 사연까지 보내게 되며 더욱더 끈끈한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문희님은 소풍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영화는 누구나 겪게 될 노년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실제로 나문희 선생님의 팬이 나문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쓴 이야기를 매니저분의 부인이 각색을 해서 영화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김용님과의 인연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나문희님은 김용님과 평생 으쌰으쌰 하면서 애틋한 전투를 한 사이라며 그래서 항상 김용님이 옆에 있으면 편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케미가 굉장히 중요했기에 김용님에게 출연을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지만 김용님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말에 나중에는 김용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60년 넘게 싸웠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며 특히 김용님은 학구적이라면서 대본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또 방송도 많이 보는 학구파라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는 꼭 필요한 친구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해주었죠. 그리고 임영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영화 OST로 들어간 임영님의 자작곡 모래알갱이에 대한 질문에는 가사가 너무나 기가 막혔다며 임영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인생을 관조하면서 이런 노래를 했을까 감탄이 들었다면서 요즘은 아무도 없는 때에 많이 노래를 듣는다며 들을수록 좋은데 가사가 외워지지 않는다는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도 전했죠. 한편 임영님의 팬이 되셨냐는 질문에는 팬이 되었다며 임영님이 마지막 공연을 할 때 사연을 써서 보냈는데 일산 고구마로 보냈고 근데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일어나 보라고 해서 콘서트장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해 주었습니다. 특히 사연이 채택될 줄도 몰랐다며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선정이 되었다고 전했네요. 한편 진행자는 채택되는 것을 조금은 노리신 것이 아니냐며 일산 호박고구마가 쉽지 않았다는 말에는 무의식 중에 그럴 수도 있었다면서 이후 그날 임영님 공연을 하는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같은 나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듯한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아 이날 엉엉 울다가 앞으로는 임영님이 공연하면 내가 열심히 찾아가야지 그래서 나도 이제 찐팬이 되려고 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후 앵커는 임영님이 좀 든든하실 것 같다고 하자 나문희님은 임영씨가 라고 반문을 하며 내가 든든하다면서 임영님에게 빠지게 된 이유를 공개해 주었죠. 한편 나문희님은 이번 영화 소풍에서
특히 40대와 50대가 느끼는 것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늙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내가 이만큼 사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며 4050 세대도 이런 영화를 봐서 부모님에게 잘하고 자기들도 준비를 잘했으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풍을 가듯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좋겠다며 인생이란 부단히 나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정말 찐팬 김영웅님 못지않게 임영웅님의 찐팬이 된 남은희 선생님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고 두 분이 앞으로 임영웅님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우정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랑해요 그대를 I am 히어로 콘서트 2022 영상이 6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당시 임영웅님은 블랙 반짝이 의상과 심플한 화이트 의상을 갖춰 입고 물 흐르듯이 부드러운 웨이브와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신나고 흥겹게 노래한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 모습을 교차 편집하면서 두 명의 임영웅님이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해주었고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며 사랑과 감동을 뿜뿜 넘쳐나게 만들어 주었죠. 또한 사랑해요 그대를 부분을 팬들과 함께 떼창으로 부를 때 임영웅님의 표정은 행복 그 자체였고 팬들 역시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응원봉을 들고 흔들며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은 소통이 가득한 현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주 부분에서 임영웅님이 백댄서들과 칼군무를 선보일 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서 아이돌이라고 해도 의심할 사람은 없을 정도였는데요. 노래 중간중간 머리에 큰 하트를 해주고 손을 흔들어 관객들과 미소를 주고받을 땐 그야말로 행복의 전도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부분 임영웅 사랑하는 만큼이라고 외칠 때에는 잔망미가 또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최대한의 목소리와 동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영웅님의 신나는 노래 사랑해요 그대를 콘서트 버전이 600만 뷰를 돌파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웅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